6월 31일 똑딱이 주식입니다. 자, 이번 주는 31일 바로 오늘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과 함께 컨콜 등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를 주목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미리 드렸었는데, 자, 삼성전자 오늘 컨콜에서 나온 내용들을 좀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바일 분야와 관련해서 놓고 보면은, 모바일 분야는 올해 3분기에 매출액 같은 경우는 지난해 3분기 및 올 2분기보다는 증가했어요. 그런데 수익성은 지난 2분기보다는 증가가 됐지만은 지난해 3분기보다는 감소를 했죠. 일단은 삼성 쪽에서는 2번 접는 폴더블 폰 등으로 개선에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오늘 밝혔네요. 자, 그리고 반도체 쪽의 상황인데, 이게 이제 오늘 중요했죠. 일단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 부진을 설명하면서 일회성 비용을 좀 강조했어요. 일회성 비용. 그래서 일회성 비용을 좀 강조했는데, 일단 일회성 비용의 어떤 형태로 놓고 볼 때 3분기 일회성 비용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분기까지는 손익 조정이 불가피하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다만 대규모 일회성 비용을 처리했던 만큼 최악의 상황은 통과했다.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은 일단 지났다 라고 하는 이러한 분위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HBM과 관련된 향후에 대한 어떤 비전이죠. 이게 이제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쪽에서 아무 코멘트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불안감이 더 커졌었는데, 오늘 나온 내용을 보면 일단 엔비디아 쪽의 퀄 테스트 이쪽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그러니까 퀄 테스트는 아직 진행은 되고 있는데 중요한 단계는 완료를 했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 이렇게 나왔고요. 또한 4분기 중에, 그러니까 11월과 12월 중에 판매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라고 나왔죠. 이 얘기는 올해 안에는, 그러니까 4분기 안에는 퀄 테스트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그런 부분을 시사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 HBM3 8단은 물론이고 12단까지 모두 양산 판매 중이다 라고 나왔어요. 일단 12단에 거는 기대감도 있었죠. 또 한 가지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HBM3 이후에 차세대 HBM 모델 이쪽에도 이제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그 부분을 위해서 그동안 파운드리 쪽에서 상대 좀 적이었죠.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의 대양 적이었는데, 이 TSMC하고도 협력을 할 수 있다, 적과의 동침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보여줘가지고 삼성전자가 HBM에 얼마나 절박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라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쪽 HBM 쪽과 관련해서 AI 반도체 쪽으로 역대급 설비 투자를 이어가겠다, 그러면서 HBM과 파운드리 대신에, 파운드리를 약간, 그러니까 파운드리의 어떤 적이죠. TSMC하고 동침을 하겠다 라고 하는 거는 파운드리를 어느 정도는 좀 포기하겠다는 소리예요. 그죠? 그동안의 어떤 그 고집을 좀 꺾겠다. 그래서 이 투자 역시 파운드리 대신에 HBM과 DDR5 이쪽에 고부가가치 차세대 메모리 제품 등에 집중하겠다 라고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이 내용만 놓고 보면 당장은 3분기의 최악, 그 다음에 4분기에도 어느 정도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되겠지만, 그래도 3분기보다는 좀 나은 상황, 이후에는 어느 정도 좀 기대를 내년에 좀 가져볼 수 있는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그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삼성전자가 어떤 코멘트를 내놓고 이러한 불안감, 불신을 조금은 개선시키는, 진정시키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그동안 말씀드렸는데, 오늘 컨콜에서 이런 부분은 일단 좀 있었다라고 일단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들은, 자, 오늘 여기에 따라서 주가는 반등을 했었어요. 3.55%까지 반등을 했었어요. 3.5%까지. 그러다가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보합 약간 위, 겨우 100원 오른 상태에서 종가에 끝났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늘 또 거의 200만 주 가까이 매도를 했고요. 다만 개인도 올라가니까 또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결국 기관이 모두 매물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개인이 매수한 것보다는 그래도 낫죠.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는 매수 쪽으로 반응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의 현재 삼성전자 보유 비중이 52.5% 정도 되거든요. 52.5% 정도 되는데 이들은 어느 정도의 비중 축소에 타켓을 정해놓고 매도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가져볼 수는 있겠고요. 아울러서 지금 삼성이 사실은 아무리 오늘 이런 컨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도 결국 뒷북 치는 거거든요. 그죠? 뒷북 치는 거기 때문에 뒷북을 치는 입장에서 실제로 어떠한 액션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결과로 이어질지 이거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 라고 하는 심리도 있을 거예요.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뒷북 치는 입장이니까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잖아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삼성전자의 이 매물대를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오늘도 올라가면서 윗꼬리가 달렸는데 매물대를 보면은 자 이쪽에 조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 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죠.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요걸 2라고 놓고 보면 자, 요 1단계의 이 매물대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악폭의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관악폭의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든 뭐 개인이든 국내 수급으로도 이 매물대를 돌파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지 않더라도 즉 모멘텀만 있다면 그러니까 오늘 같은 뭐 이런 식의 모멘텀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4분기 안에 또 엔비디아에 대한 퀄 테스트를 통과했다 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때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멘텀만 있다면 국내 수급으로도 외국인 수급 없이도 이 매물대를 돌파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2단계의 이 강력한 매물대는 외국인의 매수 없이는 어렵다라고 보셔야 돼요. 국내 수급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일단 향후에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매물대 반응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좀 반등을 시도하니까 일단 선도성 패턴들이죠. 자, 일단 STI가 오늘 좀 강하게 제법 반등을 했었어요. 한 15%대까지 올라갔었는데 근데 STI는 자,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하고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1단계로 저점에서부터 1단계 그러니까 이 PSK 홀딩스나 주성 엔지니어링은 쌍바닥이죠. 쌍바닥 치고 1단계로 상승하고 여기서 매물수와 거쳐서 다시 재상승 시도하는 이러한 패턴이니까 계속 저점을 낮춰서 내려온 종목과는 다르죠. 그래서 얘들을 선도성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STI는 1단계 상승은 없었어요. 그런데도 어느 정도 선도성 패턴 구간에 들어갈 수는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얘는 1, 2, 3중 바닥을 쳐버렸기 때문이죠. 그죠? 3중 바닥이니까. 바닥이 원바닥보다는 쌍바닥, 쌍바닥보다는 쓰리바닥, 쓰리바닥보다는 다중바닥으로 탄탄하게 다져졌을 때 그만큼 더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면서 주가 회복의 시간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STI는 3중 바닥이라는 점에서는 좀 선도성 패턴에 그래도 조금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외에 이런 선도성 패턴이 아닌 경우에는 일단 뭐 낙폭으로 외바닥 치는 종목들은 일단 외바닥이나 뭐 또는 이렇게 유진테크 같은 종목도 어느 정도 조금 저점은 낮췄지만 완만하게 계속 저점을 깨고 내려온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죠? 이런 종목. 요런 유진테크 그리고 이러한 원익 QNC 이런 종목도 계속 깨고 내려오는 형태는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조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보면 어느 정도 자꾸 지지권을 이렇게 제가 사실은 삼성전자 여기에서 가격 조정은 끝났다라고 했죠. 그죠?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끝났다. 남은 거는 이건 사실은 가격 조정은 아니다라는 게 이 종목들을 통해서도 확인이 돼요. 이 종목들이 여기에서부터 보면 계속 깨고 내려가는 게 아니었어요. 그죠? 보시면, 요런, 원익 QNC,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을 보시면, STI, 이런 종목들을 보면 계속 깨고 내려간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반도체의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이제 위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 어떤 기반, 수급 이런 게 확보가 안 돼가지고 아직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수순으로 봐야 되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회복을 하고 그럴 때는 이런 반도체주들의 흐름도 동반해서 그런 흐름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 그리고 반 그 바이오 쪽이죠. 바이오 쪽. 화면이 갑자기 좀 그래서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얘기를 했죠.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상승하면서 바이오 쪽에서 매물 소화가 나오고 하면서 일단 최근에 조정도 나오고 주춤하고 있다. 근데 이 국채 금리가 지금도 아직 이 기세가 꺾이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얘가 이후에 이렇게 꺾이면 바이오가 대반등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미국 국채 금리의 지금 상승은 사실 대선을 앞두고 대선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대선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이제 대선에서 뭐 트럼프든 뭐 누가 이제 당선이 되더라도 국채를 이제 많이 발행하게 될 거고, 국채를 많이 발행하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떨어지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고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미국의 대선이 끝나고 나면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볼 때 더 올라갈 것인가? 아니요, 저는 다시 떨어질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기대감이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대선이 끝나면 다시 되눌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바이오가 다시 대반등하겠죠. 그러니까 바이오를 보시는 분들은 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 잘 맞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장 끝나고 나서 아모레퍼시픽이 3분기 영업이익을 발표했는데, 지난해 3분기 대비 160% 급증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외로 아모레퍼시픽이 시간외로 상한가입니다. 그래서 내일은 화장품 관련주들의 좀 상승 시도가 일단 장 초반에 예상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부분도 내일 장 초반에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수의 경우는 오늘 코스닥 지수는 5일 이평선을 그래도 지지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음봉이지만 5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끝났고, 오늘도 장 초반에 깼지만 다시 종가는 지지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지지점을 지켜주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매매 여건은 더 낫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0일 이평선 깨고 나서 오늘 추가로 빠졌어요. 추가로 빠졌는데, 이거 삼성전자까지 만약 밀렸다면은 50포인트 이상 빠질 수도 있는 흐름이었어요. 그죠? 지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21선도 하향을 했고요. 자, 여기도 지금 또 오늘 하향을 했어요. 하향을 했고, 오늘 이 음봉은 21 이평선을 또 아래로 이렇게 유도하는, 5일 이평선하고 21 이평선을 약간 아래로 유도하는 또 음봉이거든요. 우리가 볼 때 매매를 할 때 이제, 근데 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빠졌다고 해도 계속 또 내려가진 않아요. 내려가다 또 대반등하고, 내려가다 또 대반등하고 이런 흐름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기준을 놓고 이 위에서 올라가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이 흐름과 이 아래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 것과는 좀 달라요. 이 기준을 놓고 볼 때 그러니까 이 위에서 등락을 주는 게 아래에서 등락을 주는 것보다는 매매 여건이 더 좋은 거예요. 만약에 올라도 오르는 종목이 더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등락을 줄 때는 이때보다는 약해요. 오르는 종목도 더 약하고 등락의 변동성, 그러니까 반등을 시도해도 위로는 자꾸 또 막히고. 그래서 항상 이러한 어떤 기준 위에서 등락을 주더라도 줘야 되는데, 그 기준을 우리는 코스피는 일단 최근에 21 이평선으로 봤죠. 근데 그 아래잖아요. 그래서 아래에서는 또 밀리다가 반등을 주더라도 이 위에서 반등을 줄 때보다는 매매 여건이 그래도 약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닥 위주로 좀 매매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코스피는 조금 지켜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그러한 관점도 좀 차별화해서 시장을 좀 점검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자, 10월 거래가 오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10월 달도 참 쉽지 않은 구간이었어요. 예. 10월 한 달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11월 장에서는 역시 또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매매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